이번 주 마무리 그리고 2월 마무리 전략 3월을 준비해야겠죠. 시장 돋보기로 자세히 한번 포트폴리오 재점검 해보실까요? 차영주의 시장 돋보기.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월에 오늘 딱 단추를 잠궈야 되는 날인데 개인들이 지금 보면 오늘 매도로 대응하게 되면 그간의 이 포트폴리오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2월에 보여줬던 지수가 내리면 우리는 산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대로 3월에도 그러면 좋다. 빠지면 매수로 가담해야 된다. 이 전략 고수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딱 이제 한 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2월 2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블랙 먼데이 기억하시죠? 네. 폭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제 1월 이후에 조정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그때 사신 분들이 다 수익이 나다 보니까 승자였네요. 이제 지금 학습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외국인들이 파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여의도 증권가의 전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구조적으로 파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한국의 반도체를 뭐 예를 들어서 10%를 가져가야 된다. 워낙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비중이 11%, 12% 가는 거예요. 그 물량을 이제 덜어내는 거죠. 1, 2%씩 덜어내는 거지.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성장성이 꺾였다라고 해서 파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소량에 나오는 거고 그걸 오히려 개인들은 기회다라고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3월도 이런 추세가 초반에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개인 투자자금이 어마무시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그게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저가 매수, 더군다나 영업이익 증가 전망치가 높아지니까 그거는 맞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비주도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동성은 3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제 같은 경우도 6,300을 찍었습니다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죠. 그리고 일부 우리가 이제 K형 증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는 애들만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못 올라가는 측은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또 그런 현상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가 매수 하신다라면 반도체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3월 한 달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톤다운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의 법칙, 저점 매수는 승리라는 법칙이 유효하긴 한데 종목 선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오늘도 2,000개 넘는 종목이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그 안에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그러면 네. 지금 대형주 장세잖아요. 네. 그럼 투톱 제외하고는 계속 소외받는 건가?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 더 기민한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 보세요? 어쨌든 투톱은 상수죠.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기서 말을 더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건데 지금 이제 소부장 쪽에서 이제 후공정이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 한미 반도체가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한미 반도체가 지금 강하고 있는 거고 한화비전도 그렇다고 결코 약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좀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이죠. 올해보다는 하반기로 좀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약간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후공정 우리가 HBM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또 전공정에 대한 또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결국 D램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들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이 잘 팔리면 전공정, HBM이 잘 팔리면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부품단도 여전히 괜찮은 섹터인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에 있는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는 코스닥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쪽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리포트 보니까 그 소부장은 계속 투자하는 것이 유효한데 네. ROE는 개선되고 네. PBR은 좀 부담이 적은 쪽으로 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증권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차 소장님도 너무 고점 부담 큰 쪽 좋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탑픽 어느 쪽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저는 오히려 그 소부장에서 이제 탑픽을 좀 보면 한화비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수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수지만 한화비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가 급등한 이후에 단기 조정 구간에 그러니까 횡보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고요. 크게 빠지진 않아요. 크게 빠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 향, 그다음에 이제 한화비전은 삼성 향.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 이제 구체화됐다라고 된 건 아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와 삼성이 손을 안 잡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하나비전이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현재 지금 모습이 한미반도체와 다른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C 본딩 장비들, 본더 장비들의 경쟁이 심화되는데 세미텍에 지금 기회를 조금 더 점수 주셨거든요.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목해야 될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공개해 주세요. 3월 어떤 섹터 가장 눈여겨보세요? 지금 이제 자동차를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테슬라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자동차에 대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자동차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동차의 차트가 현재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본질 가치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로봇 가치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자동차보다는 로봇 가치로 보는 것 같아요. 요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기아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로봇 얘기보다 기아의 올해 나올 그 하이브리드 5종에 대한 신차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현대차보다 먼저 고점을 돌파했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기아는 자동차의 본질 가치에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빠지는 거 보면 기아가 한 2.3%, 현대차가 1.1% 빠지니까 현대차는 여전히 로봇 가치,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로봇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또 하나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강한 것은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수요일 날까지 사셨던 분들 수요일 날 강했죠. 수요일 날 사셨던 분들은 배당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사신 분은 이제 배당에 대한 건 끝났어요. 배당 기준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게 3일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이후에도 현대차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3월 달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니겠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현대차 그룹 네. 봐주시면서 글로비스를 봐주신 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더 매력도 계속 보세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지? 지금 이제 현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글로비스를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봐왔던 것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여전히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이 세 개로 압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빠르게 밑거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결국은 제가 봤었던 관점,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글로비스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배당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지금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로봇에서 대장주는 결국 오토에버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관점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장 돋보기 포착주로 가볼게요. 3월을 대비하는 종목을 고심해서 뽑아오셨는데 저는 봤습니다. 근데 주가가 급등하거든요. 직접 공개해 주시죠. 벌써 지금 7%대 급등해서 네. 지금 VI가 걸렸는데요. 종목이? 예, LG 화학입니다. 네. 제가 이제 LG 화학을 오늘 지금 장 전에 이제 이 부분을 뽑아놨는데 벌써 VI가 걸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하네요. 부담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LG 화학이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하냐라는 네. 부분들인데 어제 이제 리포트가 나왔죠. LG엔솔 지분이 79%가 있습니다. 이거를 회사가 70%대까지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자사주 소각에 쓰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LG화학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을 50% 플러스 한 주만 가져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LG 화학의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이것을 만약에 처분한다 하면
여기에 따른 잉여현금 흐름으로 통해서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LG화학에 대한 수익 개선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 효과와 LG 엔솔 처분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최근 LG화학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부담 없다. 그러니까 지금 42만 원까지 좀 도약하면서 네. 11월에 거의 고점 부근까지 다가섰어요. 직전 고점 돌파하면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일단 지금 목표가는 뭐 5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도 삼성 SDI도 한번 추천을 좀 드린 적이 있죠. 맞아요. 2월 초에 SDI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좀 추천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게 미묘한 변화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발간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도식적으로 2차 전지는 좀 어려워라고 본다기보다는 예. 그러한 미묘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착하신다라면 의외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이제 논외로 치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룹주 안에서의 변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LG화학이 보유했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한 80% 가깝게 되거든요. 이 지분 활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몸집이 가벼워질 수 있다. 재평가를 통해 50만 원까지 지금 가능성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올라가는 이 흐름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돋보기 전략 함께했고요. 3월에도 승률 높이는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2월 마무리 평온하게 하시죠. 고맙습니다.